아이가 다리를 절뚝거린다든지 양반 다리를 했을 때 굉장한 통증을 호소하면서 다리가 안 움직여진다든지 점점 열이 나고 다리를 아파하고 안 걸으라고 하는 증상들이 있다면 꼭 근처에 있는 소아정외과 전문의를 방문하셔서 세균성 고관절염이 아닌지를 감별하고, 갑자기 아이가 걷는 것을 힘들어한다면 단순한 성장통이라고 생각하셨나요? 하지만 아이가 통증을 많이 동반하고 열이 난다는 등 증상이 있으면 세균성 고관절 활액망염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아이의 평생의 후유증을 남길 수 있는 이 병에 대해서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원장님, 그래서 이 용어 정리부터 할게요. 세균성 고관절염이란 무엇인가요? 고관절이라고 하면 엉덩이 관절을 말합니다. 무릎을 올리고 발을 차고 하는 동작에서 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우리 엉덩이 관절을 고관절이라고 합니다. 세균성 고관절염이란 말 그대로 고관절 아래에 있는 액체, 즉 활액, 윤활액 이런 등의 세균이 침투하여 감염을 일으켜서 고름이 생기고 염증이 차는 질환입니다. 주로 소아에서도 발생할 수 있고 고관절의 통증을 굉장히 느껴하고 움직임이 제한이 되고 한다면은 이 병일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치료가 늦어지고 하면 관절 파괴나 성장판이 손상을 받아서 추후에 다리 길이 차이라든지 여러 가지 성장 장애와 합병증을 남길 수 있는 무서운 질환입니다. 그럼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 궁금한데요. 증상도 딱 하나로만 요약을 할 수는 없는데요. 우선 가장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무릎을 올리거나 양반다리를 하거나 고관절을 움직일 때 굉장한 통증과 움직임이 제한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양반다리 자세를 하려고 할 때 아이가 아파하면서 그 자세가 안 된다든지, 다리를 쩔뚝쩔뚝 절면서 걷는다든지, 걸으면서 굉장히 아파한다든지, 혹은 어머님의 아버님께서 손을 대려고 할 때도 아이가 굉장히 아픔을 호소한다든지 한다면은 고관절에 염증이 생긴 것으로 추측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38도 이상의 고열, 아이가 축 처진다든지, 고관절 주변이 붓고 열감을 느낀다든지 하는 등의 여러 가지 증상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 원인이 무엇이죠? 가장 흔한 원인균은 황색 포도상구균입니다. 다른 세균들도 감염을 일으킬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보통 뭐 피부의 상처라든지 중이염이라든지 인두염이라든지 감기가 걸린 후에 2차 감염이 생겨서 합병증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이 또한 정확하게 원인을 알 수는 없지만 면역력 저하가 가장 주된 원인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진단과 치료가 궁금한데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진단은 노련한 소아정외과 의사가 신체 검진을 해봐야 됩니다. 아이를 눕힌 상태에서 고관절을 움직이고 만져보고 통증을 느끼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초음파라든지 MRI를 통해서 고관절에 물이 찼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검사로는 아이들이 아파하고 힘들겠지만 피검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이들이 병원에 오면 저희가 항상 어려운 부분인데, 정확한 진단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이들보다 정확하게 정보를 주는 어른들이 진료하기가 훨씬 수월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보통 병원에 내원해서 외래 방문에 열고 들어오시면 의사를 봄과 동시에 우는 아이들도 있고, 손을 대면 그냥 그 자체로 공포심으로 울고 발을 차고 이런 애들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진료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적혈구 침강 속도, 영어로는 ESR이라는 피검사를 하고 CRP, C 반응성 담배, WBC, 백혈구 숫자 등을 통해서 아이의 몸에 염증 수치가 올라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에 염증 수치가 어느 정도 높게 되고 아이가 확실하게 고관절의 통증을 호소한다면 가장 중요한 치료는 빠르게 정맥항생제를 투여하는 겁니다. 당연히 입원을 요하고요. 관절에 있는 염증을 제거하기 위해서 정맥항생제 투여가 가장 중요하고, 점점 통증이 심해지면서 세균성 감염이 점점 증가된다고 판단될 때는 아이를 마취시켜서 고관절의 절개를 통해서 깨끗하게 씻어줘야 되는 수술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초기에 발견되면 발견될수록 치료가 잘 되는 질환이지만, 진단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관절이 녹는다든지 관절의 옆에 붙어있는 아이들의 성장판이 녹아서 추후에 다리 길이가 차이가 난다든지, 다 나아도 관절이 손상을 받아서 추후에 어린이 되어서 관절염을 만든다든지 하는 등의 여러 가지 합병증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진단이 가장 중요합니다. 역시 다른 병과 마찬가지로 빠르게 진단하는 게 중요하네요. 퇴행성 질환, 골절 이런 거는 조금 늦게 발견돼도 치료를 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하지만 이제 이런 세균성 감염, 관절 감염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정외과적으로는 약간 응급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고관절을 아파한다든지 절뚝거린다든지 하면 근처에 있는 소아정외과에 방문하셔 초음파 검사라든지 피검사라든지를 통해서 세균성 관절염이 아닌지를 감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병들은 조금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다. 치료가 늦어지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우선 가장 심각한 합병증은 고관절의 연골이 녹는 것입니다. 고관절의 연골이 녹는다는 것은 닭다리를 늘려보면은 그 뼈와 뼈 사이에 하얀 연골 부위를 기억할 겁니다. 그 연골이 소위 고름으로 인해서 녹게 되죠. 근데 어느 정도의 살짝 손상을 받았다면 회복을 할 수도 있지만, 또 많이 손상을 받았다면 그런 연골들은 평생 회복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몸은 심호해서 빠르게 발견이 되어야만 그러한 심각한 연골 손상을 막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골괴사, 대퇴골두라고 그러죠. 그림을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일반적으로 대퇴골두의 성장판은 보시는 그림과 같이 대퇴골의 이 버섯과 같이 생긴 이 머리와 이 목 부분의 사이에 있습니다. 굉장히 관절과 가까운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대퇴골두의 골화라고 해서 이 성장판 연골, 골화 중심이 보통 생후 6개월에서 12개월 사이에 나타나게 되고, 14세에서 18세경 이 성장판이 닫혀서 완전한 성인과 같은 대퇴골두를 이루게 되는데, 보시다시피 그 사이에 감염이 일어나서 연골이 손상되고 이 성장판까지 손상을 하게 된다면 추후에 대퇴의 성장은 어느 정도 제한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감염으로 인한 치료가 늦어지게 된다면 심각한 경우에는 나중에 치료가 완벽하게 된 이후에도 다리 길이 차이가 결국 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하지부동이라고 하는데요. 그리하여서 10세 이후에 하지 연장술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빠른 진단과 빠른 치료가 굉장히 중요한 질환이고요. 심각한 경우에는 폐혈증까지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아이가 다리를 전다든지 고관절을 아파한다면 빠르게 근처 소아정외과를 방문하셔서 세균성 고관절염이 아닌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원장님, 지난 영상에 우리 일과성 고관절 활액막염에 대해서 한번 다뤘잖아요. 이것과는 어떻게 구별하나요? 솔직히 초기 일과성 고관절 활액막염과 초기 세균성 관절염은 감별이 육안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물론 점점
이런 병이 진행을 하면 세균성 고관절염은 아이가 열이 난다든지 점점 심하게 아파한다든지 점점 나중에는 건드리지도 못할 정도로 굉장히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게 됩니다. 하지만 일과성 고관절 활액막염도 통증이 심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뭐 열만으로 판단을 한다든지 통증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울 뿐더러 큰 오류를 범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가 일단 고관절을 절고 통증을 호소하면 빨리 근처 소아정형외과나 아니면 정형외과에 방문하셔서 백혈구 수치와 CRP라는 C 반응성 단백 그리고 적혈구 침강 속도인 ESR이라는 피검사를 통해서 빠르게 염증 수치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 외에 해당 선생님께서 초음파를 보자고 하실 수도 있고 정말 심각한 경우에는 부분 마취나 수면 마취를 한 후에 주사 바늘로 고관절을 찔러서 고관절의 액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MRI 또한 찍을 수 있는데요. 다음과 같은 그림을 보시면 오른쪽에 있는 고관절이 굉장히 하얗게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왼쪽 고관절은 안정되어 있는. 그래서 이와 같이 MRI를 통해서 판단하기도 하고 초음파를 봄으로써도 고관절에 물이 굉장히 많이 차 있는 것을 확인한 후에 피검사와 같이 혼합해서 세균성 고관절염인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소아정형외과 의사의 신체적 검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피검사, 백혈구 수치, CRP, ESR 이런 염증 수치들, 세 번째는 초음파, 네 번째로 MRI 이런 영상 검사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지 한 가지의 검사만으로 완벽하게 세균성 고관절염을 판단하기는 좀 어렵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같은 경우는 아까 같이 응급한 치료를 요할 수 있으므로 꼭 소아정형외과 선생님과 상의해서 검사를 하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에서 보듯이 좌측의 고관절은 정상적인 고관절을 할 수 있는데 오른쪽 고관절은 뭔가가 없어져 있고 빠져 있는 소위 녹아 있는 형태의 고관절을 보실 수가 있어요. 세균성 고관절염은 즉각적인 항생제 치료 혹은 수술적 배액이 꼭 필요한 질환입니다. 일과성 활액막염은 진통제 이런 걸로 충분하게 호전이 되지만 세균성 고관절염은 반드시 치료가 필요한 질환이기 때문에 아이가 다리를 절뚝거린다든지 양반 다리를 했을 때 굉장한 통증을 호소하면서 다리가 안 움직여진다든지 점점 열이 나고 다리를 아파하고 안 걸으라고 하는 증상들이 있다면 꼭 근처에 있는 소아정형외과 전문의를 방문하셔서 세균성 고관절염이 아닌지를 감별하고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대한민국의 단 한 명의 아이라도 세균성 고관절염의 골든타임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고 단 한 명의 아이라도 심각한 합병증이 안 생기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혹시 아까와 같은 증상이 의심된다면 가까운 소아정형외과를 꼭 방문해 주시고 어떻게 찾아야 할지는 우측 상단에 링크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